지금 학교 인천 시내 서점들 60개 중에서 한 30%밖에 학교 못 하고 있거든요. 학교 못 하고 있고, 그러나 나머지 70%는 다 그런 분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실제 이제 그게 좀 건드려야 되고, 그건 이제 교육청 관할이라서.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도 몇 번 얘기를 하고, 뭐 교육감 면담도 하고 몇 번 했는데도, 옛날 그 이청일 교육감 있을 때부터 교육청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우편부에 한 30년 서전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이제 협동조합 만들기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옆에 학교가 2개 있고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내가 3년 서전하면서 책 한 권을 못 봐. 도대체 뭐 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서정가들 떼고 똑같은 가격이니까. 그럼 정부에서 도서정가들 해줄 때도 서점이 너무 없어지니까 이 도서정가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이거 찾아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사실은 협동조합이 설립이 된 거거든요. 그 근본적인 태동은. 그래서 이제 뭐 어렵게 뭐 지금까지 왔는데, 다행히 이제 좀 다행인 거는 협동조합 만들고 나서는 우리가 2015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서점이 그렇게 안 없어지고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런 이제 조금 그 장점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 만든 취지는 지금 있는 서점 연령대가 50대도 잘 없으면 거의 60대입니다. 지금 마지막 세대라 생각하고, 이제 좀 젊은 후배들이 좀 이제 서점을 창업할 수 있게 그래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이 젊은 층들이 이 서점을 굉장히 좀 기피하더라고요. 이 사양 산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게, 우리가 이제 서점 그만두면 과연 인천에 서점이 몇 개나 남겠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대형 서점, 교과나 연풍이나 뭐 이런 선밖에 남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역에서 그래도 한 구에 한 2-3개 정도 서점은 좀 버티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게 좀 우려스럽죠, 사실 지금도. 이것도 좋지만, 이건 지금 책 뭐 공급에 대한 이제 어제 이슈가 됐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해서 책을 많이 구입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딘가에는 우리가 나중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선은 학교 시험이 이제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조그맣게요. 학교를 끼고서 있는 서점이다 보니까 학교에 민감하거든요. 학교에서 써주는 그런 이제 시험이 없어졌잖아요. 실제로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 자체는 아예 이제 거의 전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없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고 필기 도구 하나도 1년 내 연필 2자리로 끝나요. 안 해요. 그러면 문제집 하나가 안 나가니까 일단은 문제집에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서점에 단행본은 대형 서점에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다 못 갖췄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시험이 좀 활성화가 교육부에서나 이런 데서 그래도 엄마들도 원해요. 어저께도 뉴스를 좀 보니까 정시를 이제 물론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60%를 원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학교에서 적어도 초등부도요 5, 6학년에 조금 활성화가 좀 되고 이러면 어쨌거나 시험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지만 시험을 본다는 자체는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면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을 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책도 선정도서가 있으면 각 관내에서 지역에서 학교 앞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다 구비를 하잖아요. 대체로 많이요. 근데 그 구비를 저희 한국까지 좋은데 저희도 이제 그거 구비를 해서 저희가 손실이 온 만큼 그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를 이득을 주려고 어쨌거나 그걸 했는데 저희가 아까 조합장님 말씀드린 30%밖에 못 갖고 오니까 거기에서도 난관이 부닥치니까 저희는 진짜 생업이죠. 생업이 안 되니까 서점이 점점점 서구에 24개 서점이 5개밖에 없어요. 지금 청라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서점이 좀 생긴 것 뿐이지 지역적으로 보면 서점은 아예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는 요것도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살 수 있는 게 어쨌거나 어렵지만 시험이라는 거는 1학년 초등학교부터는 안 하더라도 고학년 때, 5, 6학년 때 조금 해줘도 되고 중학교 1학년이 시험이 없어져서요. 2학년부터요. 2학년 올라가면 엄마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지셨어요. 진짜 암담해요. 중학교 1학년까지 놀고 2학년 때 시험을 보니까 당황해요. 난리가 나요. 그런데 수능이라는 게 안 없어졌잖아요. 수능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도
2년을 쫓아가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못 가요. 어저께 잠깐 별픈 토론을 봤는데 정시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거기서 듣는 거. 이 시험 자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책조차도 안 보는 거, 책 안 보고. 왜냐면 시험에 관한 책을 보기 위해서 책을 문제집 본 게 아니고 문제집과 단행본을 병행해서 같은 건데 시험이라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단행본조차도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그 고전소설 이런 것조차도 요새 애들이 읽은 애들이 너무 안 읽었어요. 안 읽어. 고전소설이 뭔지도 몰라요. 이건 지금 말씀대로 네. 초등학교에는 시험이 하나도 없어서 네? 내가 몇 등인지도 모르고 네? 내 성적도 모르고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가죠. 없는 거예요. 네. 까지 없는 게 이제 국가 정책적인 문제예요. 기초교육을 지칭하는 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평가라는 제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얘들이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평가 자체가 없어졌다고. 뭐 전인류, 감성력 이런 것만 하고 시험이라는 이 평가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은 번성하잖아. 아니. 시험이 없으면 학원도 없어져요. 그 학원 문제는 제가 98년도에 학원 담당 사무관을 했잖아요. 98년, 99년도 그때 우리 이용용 의장님이 그때 이제 학원 연합회 이제 일을 주시고 학원이 그때 당시에 3,000개가 넘었어요. 교습소가 2,000개가 넘어서 5,0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그 유치원을 차리려니 학원을 차려야지 돈을 번다 그래서 유치원은 부재가 없고 학원은 부재가 있어서 계속 올라가니까 회전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유치원을 차리면 좀 저기 되고 수익성이 좀 수익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수익이 되고 학원 차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야자 그것도 없애고 뭐 학원도 10시까지 통제를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서정조합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드릴 거는 이제 사실은 모든 중소기업들이 다 이게 소위 장사라 그러지만 이거를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좋은 말로 사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에 대한 업무를 이제 공무 초창기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70년대만 해도 중소기업 구매촉진법이라든지 제품 구매촉진법이나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 예산액 회계법이나 이런 데 보면 수의계약 조건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제 조합을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제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그 소상공인 보호라는 게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 그 사업자 등록만 가진 페이퍼 컴퍼니가 낙찰이 되면 그 사람들은 그 낙찰권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도매상으로 갑니다. 그 돈이 다 서울 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인천 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서울로 가서 물론 여기서도 파주나 이런 출판단지 가서 책을 받아오지만 공급가라는 게 있어요. 공급가에게 그 사업자가 받아올 수 있는 가격은 훨씬 다운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몇 프로만 먹고 주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다 좀먹고 그 다음에 유통질서가 문란해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다 그런 식으로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역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데 이제 초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절실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행자부 시절에 2015년 3월 26일인가 회계 예규를 바꿨습니다. 회계제도과에서 회계 예규를 바꿔서 도소정가제 실시 이후로 입찰이나 수의계획이나 그 입찰의 실익이 없다고 해서 실익이 없으므로 도소 예산은 분할해도 무방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할 수의계획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할 수의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은 저도 입찰을 붙여봤지만 한 번에 학기 초에 다 구매를 해버리면 2학기 때 신간이나 필요한 도서를 구매할 수 없어요. 예산이 2천만 원 편성이 되면 2천만 원을 한꺼번에 구매하면 실제 필요할 때 도서를 구매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분기별로 500이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전에는 분할 수의계약이 가장 타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됐지만 이제는 수의계약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침이 떨어졌으니까 기왕 하시는 김에 관내 부부총장님이나 부총장님들 회의 때 그 지역 서점에
분할해서 뭐 수의계획하는 것도 지역사 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저 부장님이 이비철 시장하고 여기 나누고 싶잖아요. 아까 우리 회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의 이제 담당 공무원, 사무관이든 서기관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무관의 이제 그런 인식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 담당 사무관의 의견은 이 인천 지역 서점 조합이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점이 간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자기가 2년 동안 하면서 이런 행사다운 행사를 하는 것을 인식을 못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매년 도서 무료 기증 행사 이런 것들 못 보니까 5천만 원에서 뭐 많을 때는 6천만 원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 같지만 인식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업무 협약 이런 것처럼 뭐 무료 도서 기증식 이런 세레모니를 좀 통해서 참여하는 조합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하고 또 그것을 기증을 받은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먼저 인터뷰를 따고 뭐고 해서 SNS로 좀 돌리고 이런 저기를 해야 홍보 활동을 해야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시하고 교육청하고 담당자하고 계속 이런 노크를 해서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활동을 좀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제 조합 측에서는 내가 현장에도 가봤어요. 조합에 가서 보니까 사소하게 이제 들어가는 작업 그런 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이제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담당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장에 좀 한번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하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또 하나는 조합원들 내부에서의 이제 단결, 일체된 의견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조합이 이제 조합원 그 서점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제 개인의 이제 이해득실에 따라서 뭐 의견을 내고 뭐고 하다 보면은 이제 담당 공무원들은 그게 이제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뭐하고 하면은 저게 좀 민감해. 그래서 이제 조합장님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레모니 이런 거. 또 우리 경기도에 우리 조합장님이 이렇게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뭐 간담회도 하는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것도 시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결과 리포트 뭐 이런 것들 해주고 하면 좋은 성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저기 한 가지 아까 이제 미용수가 수의계약이나 이제 특히 교육청이나 이런 소규모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에 문구나 뭐 장난감 서점만 들어가서 다 사업자 등록에 서점으로 등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서점들이 이제 유령 업체도 있지만 서점을 많이 추구하는 업체들이 들어가서 납품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조합장님한테 들었는데 서점 인증제가 있다고 그런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창원청 어느 규모의 서점을 차려놓고 매출이 50% 이상 된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서점을 인증해줘서 근데 그거는 인증한 업체가 이렇게 인철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도 좋고 창원시에서 뭐 회의를 나왔는데 인천시 간담회 할 적에도 보면은 맥락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에 들어가 있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과반 51% 이상 되는 거,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일정 기간 유지해서 하는 거,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담당자들이 역정을 두고
관심을 갖고 하면은 사수가 될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유형이 진짜 서점은 안 하면서 하는 데가 의외로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공고회에서 좀 역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선 그 군수구청장 회의가 매월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회의 자료를 우리가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해서 군수구청장 회의할 적에 안건으로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가 자치행정과가 도서정책과는 양쪽으로 우리 동무의 이름으로 건의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많이 배웠는데 그 전에 내가 지역 서점 활성화를 그걸 해가지고 내가 팀이하다 보니까 그 전국의 그 지역 서점 활성화를 전부 있더라고요. 각 시도마다 분야마다. 그 인천만 있나 그냥 인터넷 들어가 다 있더라고. 그거 뭐 도움 됩니까? 그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됐는데 재작년에. 크게 도움되죠. 도움은 굉장히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사실은 인천에도 왜 체계수도라고 한번 했었습니다. 네, 했었어요. 2014년인가 14년도에 했는데 서점인데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없었고 그때도 뭐가 관심 있었냐면 뭐 기껏 해봤자 뭐 배달이 헌책방하고 뭐 행사 같은 거 하고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인천 시민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배달 헌책방에 몇 명이 이용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현실을 봤을 때. 그러고 또 그때만 해도 우리 조합도 그냥 사단 법인이 있었어요. 사업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회비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점이 다 없어지는데 회비도 안 거치다 보니까 하루에 뭐 서점들 가보면은 30-40만 원 파는데 서울 연합 회비 나는 동안 돈 3만 원을 받아야 돼요. 연합 올라가는 회비가 10,000원이에요 서울까지. 그래서 서점들이 회비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협동조합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산이 우리보다 한 2년 전에 먼저 생겼어요. 협동조합이.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부이 생기고 나서 부산 협동조합이 생겼고 또 울산 협동조합이 생겼고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좀 늦게 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아까 우리 부회장님 그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아까 뭐 민원들로 보면은 우리 조합원들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도 여러 단체들이지만 100%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전부터도 이제 할인 매장들이 있었어요. 곳곳에 자기만 사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비조만이 할인하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들하고 비조만을 맨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조합이 있었고 또 회비 그 안 내는라고 또 조합에 가입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95% 이상 가입이 다 돼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00년 서점들은 다 돼가 있는데 여기에 뭐 이사님도 계시지만 다 이사님에서 여기 지역에서 서점 하신 분인데 아마 전국에서 우리 인천 서점같이 이제 단합된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이제 그 이제 민원 넣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서점인데 근데 정상훈 팀장에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비가입자들 몇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래 이랬죠. 당신들도 그러면 똑같이 조합이랑 똑같이 혜택을 받아. 이래 얘기했고 또 이제 아까 말한 그 베이커 유령 서점들이 민원이 또 우리도 인천 시민 아니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럼 당신들도 서점을 해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협약식 내용대로 동호회 역할 또 협동협회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실히 하면서 아까 이광호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우선 군수부 총장 회의 때 할 안을 좀 마련해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최기철 위원님이 또 시의회의 역할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직접 도서관 정책과나 자치행정과를 또 방문하셔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또 직접 설명도 하고 또 교육청은 우리 조영용 위원님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동호회하고 이 협약 관계가 잘 이행될 것으로
감사합니다.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정호 형 박수 한번 주시죠.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 요새는 유튜브가 대세예요. 윤고문 TV입니다. 윤대섭 우리 이제 동호회의 홍보위원장으로 지금 내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유튜브를 오늘 한 것을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드릴 거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 지인들한테 네. 좀 해서 활용을 해주십사. 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했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우리 동호회도 여러 가지 이제 봉사 활동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MOU를 인천의료원하고 MOU를 했고, 예. 또 우리 성요셉병원, 요양병원, 우리가 이제 노인 회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도 MOU를 했고, 우리 인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천 기계협동조합하고도